자, 시작을 봅시다. 근데 그 선생님이 틀린 것들을 하나씩 다 봤어요. 각자 틀린 것들을 봤는데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까 적었던 걸 지워놨는데 18번부터 30번까지 2번 31번부터 40번까지 3번 41번부터 45번까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풀었죠? 혹시 그렇게 안 푼 사람? 그냥 원래 내가 풀던 대로 그냥 첫 번째부터 푼 사람 없죠? 이렇게 풀었다고 했을 때 지금 첫 번째 유형은 반 갈라서 요 부분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36번부터 40번까지를 못 푼 사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좀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좀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풀라는 대로 성실하게 풀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아예 손도 못 대는 사람. 시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30분이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얘를 먼저 좀 풀어보려고 풀었는데 41, 42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41, 42에서 조금 나간 사람. 그렇죠? 나머지 이제 18번에서 30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 틀려봤자 하나? 아니면 2개? 이 정도 틀렸어. 30번 문제랑 뭐 간혹 가다가 좀 쉬운데 좀 실수해가지고 틀린 거 그렇게 틀렸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31번부터 40번까지를 거의 손을 못 댄 사람이 있어요. 이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특히 주제죠. 뭐 당연히 도표랑 18, 19, 20번은 빨리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 있죠. 나 20번부터 24번까지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야.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근데 내가 이제 가르쳐주는 그 방식은 전체를 다 읽어라가 아니었죠. 저번 시간에 했을 때. 근데 불안해. 아직까지는 불안하단 말이야. 난 여태까지 다 읽고 풀어왔는데 다 읽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 그치?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다 읽고서 푸는 거랑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해서 푸는 거랑 중요 핵심 포인트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돼. 그치?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네들이 읽다가 아 이거 이 내용이네 하고서 그냥 주제를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주제를 빠르게 찍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미안해 그거는 저번 시간 거를 안 올려줬어. 내가 링크를 안 올려줬어. 영상을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링크를 안 올렸어. 만약에 선생님이 다음에 또 혹시 링크를 안 올리면 링크를 요청을 하세요. 알겠죠? 링크 요청하시고 만약에 또 선생님 대답이 없다 하면 유튜브에 허밍TV 치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허밍TV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에서 정시반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정시반 몇 월 며칠 날짜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오늘 27일이니까 지난주는 8월 20일이었겠죠. 20일에 해당하는 정시반 그 시간이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반이라고 되어 있는 그걸 갖다가 열람을 하시면 되고요. 보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저번 시간에는 우리 18번부터 쭉 차례대로 나갔었는데 원래 이번 시간에는 18번, 19번은 안 보기로 했었죠. 그죠? 이번 시간부터는 안 보기로 했었는데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18번, 19번은 틀린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노트 가져오라 그랬는데 노트 안 갖고 오잖아. 빨리 손. 새로운 친구는 어쩔 수 없고. 둘이야? 또 손 크게 세게 높이 들어봐. 3명? 일단은 인면지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적으시고 노트에 필요한 거 있으면 번호 적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노트에다가 옮겨 적고
다음 시간에 가져와서 검사 받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됐죠? 구미물은 항상 잘 챙겨보시고 내가 노트 적어놓지 않니? 그 숙제에다가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적어놨죠? 카톡 숙제에다가 내가 노트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적어놨죠? 끝납니다. 됐죠?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무슨 글이라고 그랬죠? 네. 있는 미안해. 닫아줄게요. 자, 여기 닫을게요. 자, 18번 무슨 글이라고 그랬죠? 기억나는 사람? 안내. 그렇지. 안내. 또 편지. 또 경고. 이런 글이라고 그랬죠? 안내문인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경고글도 있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크게.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고? 두 글자로? 용건. 용건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용건이 우리가 그래서 찾고자 하는 뭐예요? 두 글자로? 그래, 주제예요. 근데 이 용건이라는 특성상 얘네들은 어떻다? 특성이 용건이라는 특성상 어때요? 어떻게 전달을 시켜? 직접적으로 전달을 시킨다는 거죠. 굉장히 직접적인 말로 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용건 자체는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쓴다고? 진짜 직접적인 말들. Would you? 그지?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지? 아니 명령문 이런 것들 빠르게 찾아주시면 된다.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나와 있다고 글 속에. 그리고 앞에는 뭐라 그랬죠? 보통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건 두 번째고 처음에 1번은 뭐라 그랬죠? 앞에는 뭐가 나와 있다고? 무슨 설명?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복습을 못 해온 거는 내가 링크를 안 올려줬기 때문이겠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손목이 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냐? 자,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직접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Dear Joan, we're looking forward to learning more about your company so that we can propose the most appropriate equipment that will help you achieve your company's goals. 라고 있네요. 제 이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야, 이게 아니라 니네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맞아요. 수능 완성 2회 우리 풀어오라 그랬잖아. 그거 해야지. 내가 그걸 필요가 안 했구나. 수능 완성 2회 풀어오라 그랬잖아요. 맞지? 실전 모의고사 2회 풀어오라 그랬죠? 안 풀어온 사람 없죠? 실전 모의고사 2회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Learning more about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에서 더 알아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that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we can propose. 우리가 제안할 수 있도록 the most appropriate equipment. 더 가장 적절한 장비를요. 그 장비는 어떤 장비냐면 네가 achieve your company's goals. 회사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더 가장 적절한 그런 장비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당신의 회사에 대해서 더 알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얘는 뭐예요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Because your business is important to us, we wanted several of our staff to meet you during the initial discussion. 당신 회사의 사업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we wanted several of our staff. 우리는 우리 직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to meet you,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During this
initial discussion, 이 초기 논의에서.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누구가 이반이랑 즉 Vice President of Marketing, 마케팅 부사장인 이반이라는 사람이랑 Glenn Fisher, one of our technical specialists, and Miles, 요 사람들이겠죠, 그죠? 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Coordinating our schedules, 우리의 뭐 하는 것이 스케줄을 coordinate이 뭐죠? 조율하다, 조정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조정하는 것은 has been difficult. 어땠대? 어려웠대. Because Ivan traveled so extensively. So I'm wondering, would you mind? 여기다가 현관앞에 쳐주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선생님이 주저리 앞에를 다 읽었지만 앞에는 다 뭐야? 상황에 대한 설명이야. 그죠? 혹시 내가 궁금한데 뭐냐면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가 뭐죠? 너 뭐뭐 하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혹시 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중한 요청의 표현이죠. If we postpone our August 15 appointment until the week of September 1st. 8월 15일 약속을 9월 1일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죠. 뭐 하고 싶은 거야? 계획, 스케줄을 조정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걸 그대로 어떻게? 1번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아니 회의 일정의 변경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려고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혹시 채점까지 다 해봤니? 채점 안 해왔죠? 일부러 내가 채점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같이 볼 거니까. 자, 19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찾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를 빠르게 찾아서 그걸 선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두 번째, 19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내가 19번 뭐라 그랬죠? 그래, 일화. 하나라도 기억하니까 당연하네. 일화, 사례, 경험담. 내가 앞으로 이 일화, 사례, 경험담이라는 거를 꼭 19번에서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라는 얘기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죠? 일화, 사례, 경험담입니다. 일화, 사례, 경험담은 뭐랑 비슷하다 그랬죠? 어렸을 때 들었던 이솝, 우화나 또 뭐? 그래, 전래동화랑 비슷하다 그랬죠. 이것들은 후반부에 뭐가 있다고? 뭐가 있어요? 두 글자? 교훈이 있다 그랬죠. 자, 얘랑 비슷하다는 것은 그러면 일화, 사례, 경험담은 곧 특징이 뭐다? 그래, 어디 부분에? 후반부에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지문을 읽을 때 반 딱 잘라서 요 밑에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신경이나 분위기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반만 읽어도 충분히 신경이나 분위기를 파악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다 플러스 뭐도 나옵니까? 변화도 나온다. 그럼 변화를 풀 때는 우리가 완전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아니죠. 그죠?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확연하게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읽다가 신경이나 분위기가 파악될 만한 뭐가 나오면 힌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면 돼? 과감하게 반의 반까지도 뒤로 가도 충분히 앞이랑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 부분만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충분히 선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괜히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힌트가 될 만한 뭐를 단어라든지 형용사라든지 그치? 그런 문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짚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얘는 뭐예요? 문제가? 신경이야 변화야? 변화죠. 그러면은 이 소피라는 사람의 뭐? 신경이 앞에서는 어땠는지 빠르게 우리가 해결해 보면 되겠네. Everyone else's pencils were moving quickly as they worked on the math problem, and the more Sophie imagined how the others had understood it, the more she panicked. 이미 나왔죠? 뭐라 그랬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은 뭔가 당황했거나 긴장했거나 그런 내용이겠네. 그지? 그럼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데? 반에 반 정도만 읽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어디부터 읽으면 될까요? does 정도부터 읽으면 되지 않을까? Does anyone else think that's the right answer? 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Ask the teacher. 그랬더니 prolonging sophist agony 뭐라고? prolong이 뭐예요? 연장하다라는 뜻이죠. 소피의 뭐? agony가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을 어떻게? 연장하면서 그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Mr. Klein put his head slightly to the left side and said 약간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젖히고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That was incorrect, Sophie. 틀렸대요. Just then, the end of school bell rang out. 그리고 나서 수업 종이 울렸대요. She sighed heavily and stared down at her paper. 그리고 나서 종이를 내려다보았대. Her friends gathered to comfort Sophie.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서 뭐하기 위해 모였대? 소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But she laid her head down at her desk and said, Why me? 왜 나야? I think it's better to give up math as soon as. 최대한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죠. 자,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얘는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완성은 누가 낸 게 아니야? 대학 교수들이 낸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너네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 사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근데 이제 얘는 지금 확연하게 이런 심경이나 분위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비슷한 맥락으로 갔죠? 그지? 굉장히 긴장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어떤 상황인 거야? 왜 나야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한 거죠. 그래서 discouraged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 기출에서 오늘 푼 것만 해도 19번에 그렇게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요. 그치? 뭔가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었다면 초반부에 뒷부분에는 플러스적인 측면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플러스적인 측면이었다면 뒷부분에는 마이너스적인 어떤 심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혹시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겠다. 이거에 적응이 되고 나면 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실제 앞으로 계속해서 30분 모의고사 풀 때는 우리가 기출 모의고사를 풀 거란 말이에요. 또는 수능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절대로 이런 문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알겠죠? 자, 19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8번, 19번은 여러분들이 두 문제 푸는데 웬만하면 1분 안에 끊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18번, 19번 두 문제 완료하는데 1분 정도 안에는 끊어주셔야 다른 문제 풀 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There's no law. 뭐가 없대? 법이 없대. Stating, 명시하다는 뜻이죠. 여기부터가 이제 law를 꾸며주는 거죠. 대절이라고 명시하는 law가 없대요. If you want to build self-discipline, self-discipline은 무슨 뜻이죠? 자기 수양이죠. 자기 수양. 자기 학습. 자기 수양을 쌓기 위해서 you need to immediately wake up at 4 in the morning, eat nothing but vegetables and fruits, work productively for 12 hours, 7 days a week, and abstain from every pleasure, trying to mimic the life of a medieval ascetic.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수양을 쌓기 위해서 네가 뭐 해야 한다? 즉시 4시에 일어나야 된다.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Nothing but은 요거 자체로 only라고 읽어주셔도 되는데 근데 다시 nothing but은 합쳐서 그냥 only라고 읽어주셔도 되는데 but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except라는 뜻이에요. except라는 뜻이에요. Nothing except, except가 무슨 뜻이죠?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 말이 즉 오직 뭐뭐만 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except라는 뜻이라는 거 벗이 그거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거 꽤나 많이 쓰여요. 꽤나 많이 쓰여요. 벗이 except의 뜻으로. 야채랑 과일 빼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생산적으로다가 7 days a week, 일주일에 7일 내내가 되겠죠. 12시간 동안 일해야 되고, and abstain from 밑줄 쳐주시고, 뭐뭐를 삼가다라는 뜻이죠. 각주로 주어주긴 했죠. 뭘 삼가야 돼요? Every pleasure, 모든 쾌락을 다 삼가야 된다. 분사구문 나왔죠? Trying to mimic the life. 뭘 따라야 되는 거야? 삶을 따라야 되는 거야. 누구의 삶을? 중세의 ascetic. 이게 무슨 뜻이죠? 금욕주의자들. 그치? 금욕주의자들의 삶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뭐 할 수 있다? 자기 수양을 쌓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법은 없다가 포인트예요. no잖아. no laws에다가 동일한 발표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럼 setting aside the fact that most of these habits are not necessary to become self-disciplined. set aside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뭐를 치워두다라는 뜻이죠. set aside. 옆으로 치워두다, 즉 차치하다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옆으로 치워두다라는 것은 차치하다라고도 하죠. 별로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안 중요하니까 잠깐 옆으로 밀어두고 그 사실이 맞긴 맞다는 거야? 아니면 틀렸다는 거야? The fact가 지금 맞긴 맞다라는 거야? 틀렸다라는 거야? 팩트니까 맞긴 맞다라는 거야. 어떤 팩트예요? That most of these habits are not necessary to become self-disciplined. 자기 수양을 쌓기 위해서 이러한 습관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옆에다가 잠시 밀어두더라도 self-control,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컨트롤하는 거죠. 자제력이 되겠죠. 자제력이라는 것은 isn't built in one day. 하루 만에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자, 앞에 봐봐. 자, 옆으로 치워두다라는 말입니다. setting aside라고 했어요. setting aside A, B 이렇게 했죠. 그치? 이 말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맞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거 뭐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얘랑 비슷한 거 아니야? 비록 이 말이 맞기는 하지만 정말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얘도 사실은 맞아. 얘도 맞잖아. 비록 뭐뭐 하더라도, 자, 비록 네 말이 맞기는 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자제력이라는 것은 어떻다? 하루 만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ou're building it step by step. 25예요. 자제력이 되겠죠. 단계적으로다가 어떻게 하는 거다? 형성을 하는 거다. Starting from an easy challenge and then building on top of it. 어떻게 하는 거야? 쉬운 도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씩 쌓는 거죠. 그죠? Don't feel anxious or guilty that you begin your exercise plan with a 5-minute walk. 그래서 긴장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요. 대절이라는 것에. You begin your exercise plan. 네가 너의 운동 계획을 뭘로 시작하는 거야? 5분 걷기로 시작한다. 5분 걷기 동그라미 해주시고 얘랑 지금 똑같은 말은 뭐예요? 문맥상 동의어는 뭐예요? 위에서 on easy challenge랑 지금 동의어가 되겠죠. 거기다 연결시켜 주시면 앞에 문장에 on easy challenge랑 지금 동의어가 되겠죠. That you commence your new nutrition plan with a resolution that you'll add one vegetable and subtract one candy bar a day. A resolution that부터 밑줄 쳐주시고요. 쭉 끝까지 야채 하나를 추가하거나 그리고 캔디바, 사탕 하나를 빼거나
이것도 굉장히 쉬운 도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an easy challenge랑 동의어가 되겠죠. 이렇다고 해서 네가 긴장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 왜? 너의 몸은 자제력이라는 것은 어떻지 않기 때문에 하루 만에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스텝 바이 스텝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선생님이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읽었는데 봐. setting aside A라고 했어요. 이거 사실이기는 해. 뭐가 사실이에요? 자제력을 형성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진 않아? 앞에서 말했던 엄청나게 힘든 그런 금욕수행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 그게 사실은 맞아. 근데 그거는 일단 너무 갔어. 그러니까 잠깐 그건 옆으로 밀어두자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자제력이라는 것은 어떻다? 하루 만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뭐도 했어요? 뭔 얘기도 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쉬운 것부터 천천히 부연 설명드리죠. 그거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우리가 어디서 찾으면 돼? 선지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2번이죠. 그지? 자기 수양과 절제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나 끝까지 안 읽었죠. 근데 원래 너네들이 조금만 익숙해지고 났으면 내가 어디까지 읽고 그냥 끝냈을까? 내가 봤을 때는 self-control isn't built in one day. 그냥 여기까지 읽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는 확인해 봤을까? 방금 한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맞는지. 그리고 또 뭐 확인해 봤을까? 역적으로 뭔가가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그 정도 확인해 보고 아마 선지로 바로 갔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지? 이게 바로 뭐라고? 내가 뭘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죠? 저번 시간부터? 무슨 방법? 누가? 필자가 그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되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21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듣고 이해 안 가는 사람, 왜 여기까지 읽고 답이 도출이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 은? 없어요? 괜찮아요? 혹시나 지금 좀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카톡을 주세요. 알겠죠?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요, 저번 시간에 말했나? 이거 편입?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배운 거라고 말했나? 이 방법을 배운 거라고 말 안 했어요? 이 방법이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독해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나도 독해 선생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독해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대한민국 편입계에서, 편입이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편입 영어가 수능 영어의 한 10배 정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그 편입 영어계에서 오프라인계에서 오프라인 선생님들, 독해 선생님들 중에 1타예요. 전국 1타야, 전국 1타. 전국 1타야.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뭐 할 때? 선생님도 편입을 한번 했거든요. 편입할 때 배운 거예요. 나는 왜 편입을 했냐면 원래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경영학 전공하고 회사를 다녔어요. 졸업하고. 회사를 잠깐 다니다가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다 하고 나서도 편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학과를 가고 싶어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졸업장이 2개예요. 하나는 경영학과, 하나는 영어학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들었던 그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1타 강사 선생님의 수제자였어요. 이거는 내가 입만 살아가지고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료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전국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를 자료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편입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랑 다르게 뭐 수시는 8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수시가 개수 제한이 있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편입은 보는 시간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그래서
학교마다 보는 시간이 다 다르고 학교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각 학교의 영어학과 선생님이 영어 문제를 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안 겹치면은 뭐 20개도 넣을 수 있어요. 30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위부터, 그러니까 스카이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편입은 아예 그냥 유형이 전형이 달라가지고 서강대부터 시작해서 12개를 밑으로 쫙 밀었었어요. 전부 다 영어학과. 그 중에 선생님이 한 개 빼고 다 붙었어요. 11개 붙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독해를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엄청나게 성적이 는 거야. 그때부터 쭉 끝까지 계속 전국 1등 하고서 그냥 시험 보고서는 11개 붙고 끝났거든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근데 그 1타 강사라는 분은 지금 60대예요. 60대라서 이 똑같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굉장히 딱딱하고요. 그리고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 한국말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한 7, 8년 정도 됐거든? 강의한 지. 내가 처음부터 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 방식을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조금 더 쉬워져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7, 8년 동안 갈고 닦고 닦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첫 해, 그러니까 두 번째 해, 첫 해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고 두 번째 해에도 선생님이 이제 수능을 계속 가르쳤는데, 수능 가르치는 그 두 번째 해 친구들이 고3이 50명이 있었어요. 50명 중에 그때는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거든, 수능이, 영어가. 50명 중에 41명이 1등급을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41명이 1등급을 받았어요. 그때 상대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이 방법만큼은 입증이 되고 인증이 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쭉 얘네들은 이 방법이 성과를 거둬왔어요. 학생들한테 가르쳐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믿고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도 노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너네한테 최대한 쉽게 가르쳐 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면 꼭 질문을 하세요. 이번에 지난주 일요일에 수업하고 이번 주 일요일 오늘까지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온 친구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네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최대한 이 영어를, 너네 지금 이 수능 영어가 필요해서 여기서 듣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됐던 간에 내가 지금 체육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게 아니라 그냥 정시로 가려고 하는 거든 지금 이 영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잖아. 근데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좋겠어? 1등급을 받아야지. 그치?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2학년이신 분들도 지금 뭐 1년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1학년이신 분들은 2년 한 2, 3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맞잖아. 그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나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지. 그치? 근데 내가 그만큼의 이용 가치가 있다라는 걸 니네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뭔가 질문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연락이 와가지고 뭔가 질문이 온다고 해서 귀찮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질문 오면은 되게 잘해주고 싶어 해요. 되게 자세하게 답변해주고 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시다가, 그지? 복습을 하신다면, 그지? 복습을 해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그걸 다 이렇게 별표를 해놨다가 웬만하면 카톡으로 주세요. 문자는 내가 잘 안 읽어요. 문자는 막 지나가 버리면 잘 못 읽게 되더라고. 그래서 카톡으로 주시면 선생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요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되나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은 나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진짜 잘 대답해 줄게요. 알겠죠? 알겠죠? 자, 마저 봅시다. 21번. 그리고 내가 어제 학부모 설명회를 했거든요. 선생님 이제 정시반 외에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냥 학교 내신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11월 달이면은, 올해 11월 달이면 고1이 올라오거든요. 중3부에서 1, 2, 고1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를 갔단 말이야.
학부모 설명 내가 설명을 하러 간 거죠. 그 중3 엄마들 대상으로 갔는데 나는 내가 진짜 말버릇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나를 지금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내가 말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회를 하다가 내가 중간중간에 학부모들 대상인데 막 뭘 설명하다 그지? 그런 거야. 내가 엄마들 상대로 그지? 그럴 거야. 내가 근데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을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들도 그지? 하니까 제가 뭐라는 거 잘못 들었나 하다가 한 두세 번째부터는 웃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맨날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서 그런가 보다 고 그랬어. 변명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고등부 선생님들이 쭉 앉아 계셨을 거 아니야. 끝나고서 내 자리로 돌아갔는데 선생님들이 민쌤 잘했다 그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말버릇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좀 많이 민망했어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대절 이때 가주어진 주어죠. 이세 동그라미 대세 동그라미 해주시면 대절이라는 게 뭐래요? interesting 하대요. 누가 그랬지? 누가 흥미롭다고 한 거지 지금? 필자가 흥미롭다고 한 거죠? 그럼 필자가 흥미롭다고 한 거는 체크해 주셔야 돼. 왜? 우리는 재미없을지언정 얘는 지가 재밌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대절을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Quantum Mechanics Revolution, 양자역학입니다. Quantum Mechanics, 양자역학 Revolution, 혁명이 was made, 만들어졌다, 이루어졌다 by a virtually orphaned generation of scientists. 과학자들인데 과학자 세대인데 어떤 과학자 세대냐면 orphan이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고아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고아로 만들다. 그러니까 orphaned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고아가 된이 되겠죠. 고아가 된 과학자 세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다? 흥미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냐면요, 이런 글을 읽었을 때의 재진술이 아직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지금 각주로 주어져 있니? 양자역학이 각주로 주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여러분들은 orphaned도 사실 지금 선생님이 고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다 기억난 거지? 사실상 보자마자 바로 고아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고아가 된 과학자 세대가 뭐 했다는 거야? 양자역학의 양자역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역학의 혁명을 이뤄냈다라는 거야. 혁명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고아가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직 몰라요. 맞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Many members of the generation above them had been slaughtered. 어떻게 됐대? 각주로 주어져 있죠. 학살당했대요. above them이야. 고아가 왜 고아가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윗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그지? 다 학살당한 거야. 어디서? World War I. 세계 1차 대전 중에 죽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고아가 돼버린 거야. 윗세대가 없다고. 그치? 윗세대가 없기 때문에 there simply weren't many senior scientists around to tell them they were crazy. 그래서 뭐가 없었대? 그냥 단순히 없었대. 누가 없었대? 많은 과학자들이 없었대. around, 주변에. 뭐 할 과학자들이요? to부터 끝까지 한번 묶어볼까요? 그래서 scientist에 연결시켜 주시면 뭐 할 과학자들이 없었냐면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지 않았대. 어떤 과학자들이요?
너 미쳤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없었대. 왜? 다 죽었으니까. 윗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치? 근데 오늘날은 어떻다고? For graduate students. 자, 요건 하나 챙겨둡시다. 영어에서 자, 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졸업 안 한 거고 하나는 졸업한 거야? 얘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것은 대학의 학부생이라는 뜻이에요. 그지? 얘는 뭐예요, 그러면? 대학원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graduated student 하면 졸업한 학생들이 아니라 대학원생이란 뜻이에요. ungraduated는 대학생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graduated라고 하고 graduate라고도 합니다. graduate student 그러면 대학원생이 되겠죠? 대학원 학생과 그리고 postdocs. post가 뭐예요? docs가 뭐야? docs. 박사죠? 박사학위야. 박사학위. 근데 post는 전이야, 후야? 자, 요것도 챙겨주세요. 접두사로 pre가 들어가면 뭐뭐 이전의란 뜻이에요. 그지? pre-season이라고 그러죠. post는 뭐뭐 후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따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 연구원들이 뭐 하기 위해서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는 they have to do things that people near retirement can understand. 그들은 뭘 해야 돼? 어떤 것들을 해야 돼? 적절한 것들을 해야 돼. people near retirement. near이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near retirement 괄호를 묶어서 앞에 있는 people에 연결시켜 주시면 은퇴와 어떤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들? 꼰대들. 그치? 꼰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누구랑 달라 지금? 얘네들이랑 다르죠. 얘네들은 어땠어? 윗세대가 없어. 지금은 어때? 윗세대가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지? 윗세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지? 너 미쳤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만 하려고 하면 너 미쳤어 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쳤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윗세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지? 지금은 뭐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 보니까 혁명이 벌어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doing science this way 네모 박스 별표해 주시고요. this a, such a, these a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앞문장에서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받아준 거예요? 이 앞문장을 받아준 거야. 오늘날의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을 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는 거야? Driving with the emergency brake on. 비상 브레이크를 on. 밟은 채로, 풀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 안 나가? 안 나. 그럼 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전에 과학자 세대, 양자역학을 이뤄낼 수 있었던 그런 과학자 세대와 오늘날 지금 비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치? 비교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날은 워낙에 위에 꼰대들이 많아요. 뭐라 해. 그러니까 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거 그대로 선식해서 찾으면 돼요, 이제. 그지? 어떻게? 1번. Convincing science deniers to reconsider their beliefs. 누구를 설득하는 거야?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 deny가 부정하다죠.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신념을. 아니죠. 2번. Stopping the expansion of non-scientific arguments. 뭐예요?
막는 거야. 확장을. 뭐가 확대되는 것을? 비과학적인 그런 주장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막는 거. 얘도 아니죠. 3번. Proposing accurate predictions about natural phenomena. 자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어떻게 하는 거? 제안하는 거. 얘도 아니죠. 4번. Encouraging novelty seeking behavior with meaningful reward. 얘는 뭐예요? novelty가 뭐예요? 참신함이죠. 참신함. 노블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잖아요. novelty가 그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참신함. 참신함을 추구하는 seeking, behavior,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encouraging, 독려하는 거. 어떤 행동이야? 뭘 가지고? with meaningful reward, 의미 있는 보상을 가지고 그런 참신함을 추구하는 행동을 독려하는 거. 5번. 얘는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그지? 5번. experiencing restraint. 뭐예요? 경험하는 거야. 뭘 경험하는 거야? 제약을, 제약이죠. restraint. When? 언제? Trying to make revolutionary changes.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 노력할 때, 그때 제약을 겪는 거. 왜? 자꾸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혁명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자, 밑줄 친 부분 뭐라 그랬지 얘는? 뭐로 놓고 푼다고? 빈칸으로 놓고 보시면 된다고. 그지? 자, 우리 빈칸이 몇 번부터 몇 번이죠? 31번부터 34번까지가 진짜 빈칸이에요. 빈칸, 뚫려있는 빈칸.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몇 번도 더한다고? 21번도 밑줄 친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놓고? 빈칸으로 놓고 풀어주시면 된다고. 근데 이 빈칸 풀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다고? 주제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제 찾았잖아. 비교 대조를 통해서 앞에는 뭐? 옛날 세대의 혁명을 이루어낸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날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죠? 오늘날이라는 말이 나옴으로써 오늘날은 어떤가? 그러면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있는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가? 그럼 그 차이점이 주제가 되겠죠. 얘를 비교해서 비교 대상으로 들어서 진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디예요? 요 내용이 되겠죠. 그지? 오늘날에는 워낙에 꼰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혁명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글인 겁니다. 그렇죠? 말했지만 뒤에 것도 해석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해드릴 수는 있으나 수능 완성 내가 답지를 안 걷는 이유는 그지? 구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복습해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읽다가 중요한 구문 같은 것들이 나오면 좀 세이브 해놨다가 이따가 언제 한다고요? 30분 남았을 때. 그지? 30분 남았을 때 구문 해석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뒤에 아까 중간 부분은 아예 막 거의 손도 못 대신 분들 있죠. 그 친구들이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어디에 자꾸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핵심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알겠죠? 자, 22번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on accomplished photographer can communicate visual experiences that remain firmly defiant to words. accomplished는 무슨 뜻이냐면 뛰어난이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사진 작가는요 can communicate. communicate가 무슨 뜻? 의사소통하다도 있지만 단순히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visual experiences. 시각적 경험을요. 나 어떤 경험이야? that remain. 어떻게 되는? firmly defiant. 계속해서 저항하는. to. 얘는 전치사죠. word.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저항하는 그런 시각적 경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defiant는 일단 나왔어, 그지? 각주로 주어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일단 대충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보는 거야. 왜? 첫 문장이잖아. 어떻게 무시해, 근데. 그지? 모르겠지만 우리 뒤로 넘어갈 건데 그래도 일단 정리는 하고 보는 거야. 어떻게 정리해? 사진작가가 그럼 뭘 하는 사람이겠니? 당연히 사진을 찍는 사람이겠죠. 그지? 사진이라는 것이 그지? 뭘 할 수 있다고? 전달할 수 있대요. 뭘 전달할 수 있대? 시각적인 경험을 전달할 수 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반대가 된대? 저항을 하게 된대? 말이라는 것에 저항을 하게 된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말이라는 거랑 사진이라는 거랑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야? 비교 대조하고자 하는 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치? 자, 비교 대조가 나왔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했니? 비교 대조? 나왔었니? 안 나왔었니? 안 나왔었어? 선생님 수업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 일주일에 수업이 한 8개, 9개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저번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몰라요. 너네가 복습했으면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그치? 비교 대조에 대한 얘기 했어 안 했어? 아예 안 했어? 해줘야 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비교 대조는 첫 번째, 이 비교 대조를 통해서 A와 B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다시 A와 B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얘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단순 설명문이 되겠죠. 그치? 근데 두 번째는 이 비교 대조라는 걸 뭘로 쓰는 거예요? 어떤 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써서 A와 B에 똑같이 공통점,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이 조금 더 잘 알려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그치? 아니면 초반에 필자가 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줘. 그러면 독자들은 A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랑 비슷한 놈이 있는데, 아니 얘랑 반대되는 놈이 있는데 하면서 정말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B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종원 잘 알죠? 그지? 백종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중에 백종원 모르는 사람 없죠? 그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백종원의 어떤 특성을 대충 설명을 해. 또는 우리가 애초에 잘 알고 있는 그런 특성을 들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B라는 새로운 어떤 사업가라든지 요리사라든지, 그지? 우연아, 설명을 하는 거야. 얘랑의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것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아, 이 B라는 사람이 얘랑 비슷한 점이 있어. 얘도 백종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성이 있어. 또는 백종원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얘랑은 다르게, 얘도 대단한데 얘랑은 다르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정말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누구인 거야? B라는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대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드는 경우, 그지? 차이점을 통해서 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야? B라는 새로운 대상을 설명을 하는 거야. 이 경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The writer Albert Camus라는 사람이 stated 이렇게 말을 했대요. If we understood. 자, 여기서 중요한 거. if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동사 자리에 뭐가 남아있죠? 시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동사 자리? if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죠? if가 조건이야 가정법이야? 가정법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얘는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는 거지? 두 가지죠. 현재의 사실에 반대가 가정이 될 때 쓰거나 아니면 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에 대해서 쓸 때. 얘는 둘 중에 뭘까? 두 번째겠죠.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지? 이해한다면 뭐를? The enigma. 이게 뭐라고 나와있죠? 수수께끼라고 주어졌죠? Of life. 삶의 수수께끼를 이해한다면, 못 이해해야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삶에 대해서 전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지? 이해한다면 there would be no need for art.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삶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지? 예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We know that words have the power to name the unnameable.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말이라는 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unnameable.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버스의 역세모 해주시면 words also hold within them the disclosure of a consciousness beyond language. 뭐 하고 있대요? 말이라는 것은 또한 hold, 가지고 있대요. within them, 그 말 속에다가 뭐를? the disclosure, 드러나는 것을. 뭐가 드러나는 것을? 의식,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을 그 안에다가 가지고 있대요. 가두고 있대. beyond language. 뭐를 초월을 하는? 언어를 초월해서 의식이 드러내는 것을 그 안에 붙잡아 두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되게 어렵죠, 말이. 그치? 진짜 어렵죠.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냐면, 자, 앞에 봐봐. 말을 초월을 해서, 그러니까 의식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초월한다는 것은 말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지? 그런 것들이 의식으로서 드러난 것을 말 속에 포함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 말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말 속에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로 전부 다 표현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로 뭔가를 전달하는 데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못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photographs, 사진은요 may also convey, 뭘 전할 수도 있대요? the sensation, 뭐 느낌, 그리고 and emotional weight, 감정적인 무게,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도 있대요. 뭐에? of the subject, 그 대상이 without being bound by its physical content, 어떤 물리적인 내용에 be bound, 얽매이지 않고요. without. 그러면 뭐랑의 차이점이죠 지금? 사진과 말의 차이점이. 얘는 뭔가 이 초월한 거, 말을 초월을 하는 거,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내용은 담을 수 없어. 근데 사진은 담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치? 두 가지를 뭐야? 비교, 대조하고 있는 글이야. 말은 못하는 걸 누가 할 수 있어? 사진이 할 수 있어. 그 사진이 아까 전에 그 사람이 말했던 뭐야? art야, art. 그치? 이게 사람이 다 말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예술작품 필요 없겠지. 근데 예술작품 필요한 이유가 뭐야?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자, by controlling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을 제어함으로써 the photo-based images, 사진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은 allow viewers, 뭐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to examine,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를? 대처를. which attracts us for often indescribable reasons. 자주 형언할 수 없는 이유로 무엇이 우리를 매혹을 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로는 못하겠는데 얘가 날 자꾸 이게 자꾸 끌려. 그지? 그런 것들을 뭐가? 사진이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한번 선지로 가볼까요? 1번
예술은 합리와 이성의 틀을 넘어 인생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합리와 이성이라는 말이 한 개가 있어요. 그죠? 2번 사물을 언어로 명명됨으로써 비로소 인식되고 존재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 아니었죠, 그죠? 그게 맞기는 합니다만 그게 요구는 아니죠, 그지? 3번 사진 기반 이미지의 편집에서는 작가의 가치관이라는 말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4번 사진 기반 이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말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한다? 사진이 한다라는 의미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맞은 사람. 오, 잘했습니다. 그죠?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주제 쪽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냥 너네가 주제 쪽이 먼저 익숙해져야 주제를 빨리 풀고 다른 것들을 풀 여유가 생기잖아. 그래서 초반에 한 3번, 4번, 3회, 4회차까지 한 달 정도는 주제 쪽이랑 그리고 빈칸 쪽을 조금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앞에 부분은 빠르게 후루룩 넘어가고 그리고 진짜 어려워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문장 삽입이랑 글의 순서가 있죠. 그 부분을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적응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쉬운 거 빨리 가고 어려운 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진화해 나갈 겁니다. 알겠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3번 보도록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시간이 벌써 8시 10분입니다. An important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positively correlated with level of sport fandom. 자, 얘가 조금 말 자체가 지금 너무 길죠? 굉장히 긴 호흡의 글이거든요. 중요한 개인 차가 되겠죠. individual difference. 개인 차 variable. 얘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변수라는 뜻입니다. 변수. 중요한 개인차 변수입니다. 그리고 positively부터 fandom까지를 괄호로 묶어서 variable에 연결시켜 주시면 긍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이라는 뜻은 뭐야? 정비례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뭐랑? 스포츠 팬덤의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음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중요한 개인차 변수는 뭐다? Past or present participation as an athlete. 선수로서의 과거 또는 현재의 참여입니다. 자, 말이 되게 어렵지만 뭐랑 일단 상관관계가 있대요. 개인차 변수랑 뭐가 상관관계가 있대요? 개인차 변수랑 뭐랑의 상관관계? 스포츠 팬덤의 뭐랑? 수준. 얘랑의 상관관계가 있대. 그치? 그 변수가 뭐냐면 뭐래? 참여도래. 뭐로서의? 선수로서의 참여도가 바로 그 변수래. 그러면 얼마만큼 참여를 많이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스포츠 팬덤의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그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라는 거겠죠. 그 얘기인 거야 결국에는. In fact, 자, in fact에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자, in fact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in fact가 실제로 도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부연 설명. 실제로 도. 두 번째, 사실은 얘는 뭐예요? 앞에 문장에 대한 역접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달립니다. 단 앞문장이 뭐일 때? 통념일 때만. 앞문장이 통념일 때만 이 사실은 이라는 소리가 역접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얘가 90% 이상이에요. 그치? 얘는 10%도 안 돼. 10%도 안 되기 때문에 통념이 나왔을 때, 아! 근데 그때 임팩트가 나왔을 때, 앞에 문장에 대한 순적, 부연 설명이다 라고 우리가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랑 이제 선생님이 같이 글을 읽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은 그때 별표 해드릴게요. 아, 저번에 설명했었지?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죠? 얘는 뭐야? 진짜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통념이 아니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필자가 확언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개인차 변수, 즉 참여도, 선수로서의 참여도가 스포츠 팬덤의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정비를 한다는 거죠. 참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다? 팬덤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the volume of early studies indicating that fans are or were actively involved in sports. 팬들이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음을 indicate 보여주는 초기 연구들이 suggest that 대절을 암시합니다. 시사합니다. This variable 이 변수가 may be one of the best predictors of sport fandom.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지? 스포츠 팬덤의 보다 가장 좋은 예측 변수 predictor.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변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은 다 나왔어. 사실 이 뒤에 쭉 읽어봤더니 뭐가 없어요? 역적으로 꺾일 만한 게 뭐가 없어요? 없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눈에 딱 보여. 뭐야? However 동그라미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이 however, but이라는 놈은요 문장 전체,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글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는 however인지, 자 체크하세요. however이랑 but은요 반드시 따져주셔야 돼. 지문의 내용, 지문의 흐름 전체를 뒤집는 그런 however인지, 아니면 앞문장이랑만 역접인지. 다시 지문의 흐름 전체를 뒤집는 그런 however인지, 아니면 앞문장만 역접으로 꺾어주는 건지, 그거를 반드시 따져주셔야 돼요. however이 나왔을 때는. 됐니? 보세요. However, the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 among sport fans are frequently used to challenge this stereotype. 그럼 봐봐. 높은 수준의 physical activity야. 신체 활동이야. 누구 사이에? 스포츠 팬들의.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거죠. 참여도는 are frequently 자주 사용됩니다. To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고정관념에, 이 고정관념이 그럼 누구야? 앞에 나왔겠죠. This A니까 얘도. 그럼 앞문장에 있는 고정관념은 뭐야? Believe that 요거겠네, 그치? These individuals are passive, sloth-like creatures who rarely get off their couch. 소파에서 내려오지 않는 수동적이고 뭐 같은? sloth-like, 나무늘보 같은 나태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믿음. 이 편견이죠. 고정관념이죠. 그지?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앞문장이랑만 어떻게 된 거야? 역접이 된 거죠.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주제랑 똑같다고 봐도 돼? 안 돼? 봐도 되겠죠. 뭐 잡았는데 우리? 뭐라 그랬죠? 이거잖아. 뭐? 개인차 변수, 즉 선수로서의 어떤 참여도가 스포츠 팬덤의 수준이랑 어떻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게 올라가면 쟤도 올라간다. 1번
Differences between playing sports and watching sports. 스포츠를 실제로 플레이하는 것과 보는 것과의 차이점? 아니죠. 2번. Decisive factors that hinder the rise of sport fandom. 이게 뭐야? Decisive가 무슨 뜻이죠? 명백한이라는 뜻이죠. 명백한 요인입니다. hinder. 뭘 방해하는? 스포츠 팬덤의 부흥을 방해하는 그 명백한 요인들. 3번 close links. 뭐야? 아주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스포츠 팬덤과 그리고 팬들의 뭐 선수로서의 참여. 정확히 3번이 맞아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인증을 해줬죠. 그지? 사실 내가 처음에 읽었던 게 어디까지 읽었죠? work 전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지? 거기까지 읽어도 충분히 답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비교 대조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우리 전 문제에서도 똑같은 거 했었잖아. 그지? 전 문제에서 똑같은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제를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없었어? 역접이 없었어. 역접처럼 보이는 놈이 있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죠? 앞에 문장이랑만 역접이라는 걸로 우리가 해결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그대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 20분이니까요. 30분까지 쉬었다가 딱 1시간 후루룩 하고 그 다음에 구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